행복한 나이 듦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 나이를 먹을수록 오늘을 재미있고 젊게 사는 방법. 1. 나를 지탱하는 힘. 자존감을 키우기. 나이 들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에 대해 애착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언제나 푸른 청춘인 줄 알았는데 흰머리가 듬성듬성 생기고 팔다리에 근육이 빠져 힘이 없어지면 공연히 서글픈 마음이 든다. 눈물 없던 남자들도 슬픈 모습을 목격하거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어깨에 힘이 빠지고 아내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친구와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든다. 자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공연히 자신이 못나 보이기까지 하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인생의 패배자처럼 자신을 여기게 된다.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이 들면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은 세월 동안 상실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불행한 삶의 늪에 갇히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존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존감이란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데 자존감이 있고 없고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고 결코 기가 꺾이는 법이 없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 자존감은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은 없다.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 다음은 자존감을 기르는 비법이다. 자존감을 기르는 7가지. 1.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2.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 언제나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라. 3. 부정적인 마인드는 쓰레기통에 버려라. 4.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라. 5.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여겨라. 6. 사사로운 일에 마음을 쓰거나 집착하지 말라. 7.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믿고 실패를 패배라고 생각하지 말라. 7가지를 마음에 새겨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잃지 말아야 할 게 자존감이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리게 되면 매사에 의욕을 잃기 때문이다. 자존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자존감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게 하는 귀하고 소중한 마인드이다. 2.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남은 열정을 다 쏟아부어라. 자신의 꿈대로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노우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먹고 사는데 골몰하다 보니 그렇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러고 보면 그 꿈이 무엇이건 간에 자신의 꿈대로 현재를 산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 상태에서도 못다 이룬 꿈에 대해 열정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대신해서 꿈을 이루어주지 못한다. 자신의 꿈은 오직 자신밖에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망설일 것인가? 현재의 자신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 지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만일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당신은 만족한 삶을 산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위해 남은 열정을 바치면 된다. 열정이란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더욱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이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마인드 배터리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최선을 다한다면 당신도 충분히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다. 다만 당신이 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뿐이다. 꿈을 이루는 7가지 마인드. 1. 마음으로만 성공을 꿈꾸지 말고 지금 당장 시도하라. 2.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신을 마음속에서 꺼내버리고 자신을 인정하라. 3. 담대하게 생각하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4. 그 어느 순간에도 패배의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는 것도 놓치고 만다. 5.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이미 이룬 사람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관점에서 실행해 보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6. 언제나 배우고 익히는 자세를 견지하라. 7. 날마다 아침에 거울을 보고 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격려하라. 자신에게 주는 암시의 효과야말로 잠재된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꿈을 이루는 7가지 마인드를 마음에 새겨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꿈을 이루는 마법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는 힘, 끝까지 해내는 힘이야말로 꿈을 이루는 가장 똑똑한 방법인 것이다. 3. 백해무익. 걱정을 몰아내고 건강하게 사는 내가 되자.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별일도 아닌 것에 대해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이다. 기우라는 말이 있듯 공연히 쓸데없는 걱정에 매이는 것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걱정이야말로 백해무익 그 자체다. 이에 대해 자기계발 전문가 노만 필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잔 걱정에 시달리지 말아야 한다. 잔 걱정이란 건강하지 못한 마음에서 오는 파괴적인 습관에 불과할 뿐이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잔 걱정하는 습관을 갖고 있지 않다. 잔 걱정이란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모든 습관이나 후천적 태도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러므로 잔 걱정도 우리 마음에서 얼마든지 털어버릴 수 있는 것이다. 걱정은 만병의 근원이므로 걱정을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건강해야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걱정을 몰아내는 10가지 방법. 1. 걱정은 매우 위험한 마음의 습관이다. 나는 어떤 습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에게 다짐하라. 2. 사람들은 걱정을 함으로써 걱정의 노예가 된다. 독실한 신앙의 습관을 들여라. 그렇게 될 때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3. 매일 아침 잠자리에 일어나 나는 나를 믿는다 라는 말을 3번씩 소리내어 외쳐라. 4. 오늘 하루를, 내 생명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일을 신의 손에 맡겨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무엇이 되더라도 내가 신의 손 안에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5.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말하라. 항상 적극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말만 하라. 6. 대충대충 말하고 일하지 마라. 비판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마라. 7. 걱정이 많은 사람 마음엔 우울함, 패배감,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몰아내고 행복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8.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교류하라. 창조적이고 낙관적인 사람과 소통하라.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라. 9.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남을 도와줌으로써 그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어라. 10. 모든 것은 믿는 대로 됨을 믿어라. 4. 삶의 기쁨을 주는 좋은 격려자를 곁에 두기. 생자 필멸 회자 정리라고 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생을 다하고 만나면 헤어진다는 말이다. 그렇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사람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슬기롭게 처신하는데 또 다른 어떤 이는 서툴고 늘 불편하다. 슬기롭게 처신하면 좋겠지만 서툴고 불편하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처신하는 인간관계 맺음의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저절로 갖춰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삶에 기쁨을 주는 좋은 격려자를 곁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지혜를 구할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도움을 구할 수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이 바라는 길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좋은 격려자는 인생의 보험과도 같다.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성공한 이들을 보면 주변에 좋은 격려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격려자를 곁에 둔다는 것은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좋은 격려자를 두기 위한 현명한 비결에 대해 알아보자. 좋은 격려자를 자신 곁에 두는 7가지. 1. 인격적으로 모간하지 않아야 한다. 모간한 사람은 자신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어 절대로 격려자가 되지 않으려고 한다. 2. 자신이 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하라. 이것은 좋은 격려자의 마음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다. 3. 예의를 갖춰 사람을 대하라. 예의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져도 좋은 격려자를 모시기 힘들다. 좋은 격려자는 예의가 없는 이들을 특히 싫어한다. 4. 잘난 척을 하거나 나서서 설치지 마라. 이러한 사람 또한 자신에게 피해를 준다고 여겨 싫어한다. 5. 매사에 분명하고 정직해야 한다. 좋은 격려자는 이런 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려고 한다. 6.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라. 좋은 격려자는 공부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7. 함부로 말하거나 자기 멋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격려자는 이런 사람을 매우 싫어한다. 좋은 격려자를 자신 곁에 두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격려자를 곁에 둘 수 없다. 좋은 격려자는 많은 돈을 가진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 당신은 당신 곁에 좋은 격려자를 모셔라.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격려자가 되길 바란다. 5.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모두를 위하는 일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이 강하다.
같은 돈을 갖고도 어떤 사람은 세련되고 멋지게 자신을 코디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이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나를 위해 사는 멋지고 유쾌한 발상이다. 1. 트렌드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지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스크랩하라. 2. 비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저렴한 가격으로도 얼마든지 센스 있게 자신을 가꿀 수 있다. 발품을 팔며 리스트를 작성하라. 3. 문화센터 등에 등록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워두는 것이 좋다. 4. 한 가지 취미는 반드시 가져라. 5.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여겨라. 6. 가끔 맛집에 가서 맛을 즐겨라. 그리고 자신이 먹은 것을 가족을 위해 요리해보라. 7.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져라. 8. 내가 행복할 때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열정을 바쳐라. 9. 영화, 음악, 연극, 미술 전시회, 고궁, 기차 여행 등 프로그램을 짜서 매달 한 번씩 번갈아 즐겨라. 10. 봉사단체에 가입해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봉사하라. 삶의 가치를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기 나름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과 같다. 높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오늘은 그 정상이 멀어 보이지만 내일은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다가가기 위한 힘을 기를 수 있다. 이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말이다. 니체는 높은 것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권유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즉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나를 위해 사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